사실과 해석의 긴장, 리디거 달케, 보이지 않는 세계. 1. 생애로 본 리디거 달케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이해. 리디거 달케는 독일 뮌헨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로 출발했다. 그의 초기 경력은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과학적 엄밀성과 임상적 효율의 언어에 충실히 놓여 있었다. 진단은 정확해야 했고 치료는 재현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것은 동일한 진단과 유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경로를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어떤 이는 회복했고 어떤 이는 같은 병 앞에서 무너졌는데 이 차이는 수치와 검사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달케로 하여금 질병을 단순한 생물학적 고장으로 환원하는 관점에 의문을 품게 했다.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문제 말이다. 이는 곧 왜 이 병이 이 사람에게 이 시점에 나타났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후 달케는 분석심리학, 특히 융의 상징 이해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몸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신체 증상을 삶 전체의 표현으로 해석하려 했다. 질병은 제거해야 할 오류이기 전에 의식이 외면해 온 삶의 한 측면이 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달케의 관심은 점차 세계관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는 세계를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기보다는 의미와 상징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질서의 장으로 이해했다. 질서는 초월적 세계로 도피하려는 환상이 아니라 같은 현실을 더 깊이 읽으려는 태도에 가깝다고 보았기에 보이지 않는 질서란 눈에 보이는 사실, 이면에서 작동하는 의미의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달케는 고치는 일에 능숙한 의사에서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 사유자로 전환했다. 그는 의학을 버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의학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침묵시키지도 않았다. 결국 인간은 고쳐야 할 대상이기 이전에 먼저 이해되어야 할 유일한 실존적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질병과 치료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서 사실과 해석의 의미. 리디거 달케에게 질병과 치료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나 증상 완화로 환원될 수 없다. 그는 질병을 객관적 사실로 보되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 전체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계는 무작위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와 상징이 작동하는 구조라는 전제를 둔다. 이 구조를 달케는 보이지 않는 질서라 부른다. 그것은 눈으로 보거나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반복되는 증상과 삶의 사건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질서다. 현대 사회는 질병과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달케는 이렇게 정밀한 사실이 삶에서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묻지 않는 태도에 문제를 본다. 동일한 병명을 가진 환자라도 삶의 맥락과 의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지닌 의미 또한 동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질병은 단순히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의식이 외면한 삶의 측면이 몸을 통해 드러난 메시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치료는 증상을 제거하는 기술적 행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치료와 해석이 결합될 때 환자는 질병이 의미하는 질문을 듣고 삶의 균형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질병을 통해 드러나는 신체와 마음의 불균형은 인간을 처벌하거나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균형을 잃었음을 알려주는 현실적 신호이다. 인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식 상태와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다. 달케에게 세계관은 단순한 설명체계가 아니라 사실과 해석을 통해 어떻게 삶에 응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질병과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질서는 현실의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그 사실 속에서 의미를 읽고 책임 있는 해석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질병의 사실과 그 해석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둘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이다. 3. 질병의 사실과 해석, 증상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다. 리디거 달케에게 질병은 실제적인 고통임은 분명하지만
질병이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는 현재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을 고치는 데 성공했을 때 과연 그 질병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의학은 질병을 기능의 문제로 다룬다. 어떤 장기가 고장났고 어떤 기전이 어긋났는지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달케는 이 설명이 전부가 될 때 질병은 의미 없는 오류로 축소되고 인간은 수리 가능한 기계로 환원된다고 본 현대적 도구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결국 병은 사라지지만 삶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는 그 한계 말이다. 달케의 이런 해석은 증상을 하나의 해석으로 요청하는 신호로 이해한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나 살아내지 못한 삶 속에서 의식에서 배제된 성향이 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때 질병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의식이 외면해온 균형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가 된다. 동일한 병명이라도 각 개인의 삶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유란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다. 달케에게 치유는 증상이 맡고 있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 속에 통합함으로써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이해되지 않은 병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병을 고치기 전에 그 병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들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달케가 고통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아픔을 견디라고 말하지도 치료를 거부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고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의 자리를 비워두지 말라고 말한다. 질병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체로 회복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그 지점에서 질병은 더 이상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가 몸을 통해 말을 꺼는 방식이 된다. 4. 대립의 법칙과 공명의 작동 원리 이해하기. 리디거 달케가 이해하는 세계는 단순한 조화의 체계가 아니다. 그의 세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 있는 건강과 병, 적극성과 수동성, 이성과 감정처럼 서로 대립하는 점들이 충돌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원리로 본다. 달케는 삶의 문제를 특정 요소의 결핍이나 오류로 보기보다는 한쪽 극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상태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문제는 대립 그 자체가 아니라 한 극을 절대화하며 다른 한쪽을 의식에서 밀어낼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대립의 구조는 인간 내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달케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공명의 법칙이다. 세계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기계적 연쇄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 상태와 외적 사건이 서로 울림을 일으키는 장이다.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삶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식의 특정 상태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공명이라는 개념은 종종 인간이 모든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오해를 낳는다. 하지만 달케는 책임을 말할 뿐 비난을 전제하지 않는다. 공명이란 세계가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서 있는 의식의 위치에 따라 특정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의식의 균형이 달라질 때 공명하는 사건의 양상도 달라진다. 따라서 대립의 법칙과 공명의 구조는 삶을 단순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더 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며 문제를 제거하려는 충동 대신 그 문제가 어떤 극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지를 묻도록 만든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대립이 드러난 자리다. 달케의 이 작동 원리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장면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세계는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그 울림과 현상을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리려는 사실, 부재와 해석의 성급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5. 보이지 않는 질서에서 세계는 의미를 숨기지 않는다. 리디거 달케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는 세계 이면에 숨겨진 비밀 체계라기보다는 인간이 보지 않으려 하는 사실적 망각과 해석의 오류 속에 존재한다는 전제적 이해다. 그는 세계가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삶에서 반복되는 사건, 설명되지 않는 만남, 그리고 관계의 유사한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암시한다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다. 달케는 세계가 침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인간이 듣기를 멈췄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은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 설명이 가리키는 의미와 방향을 묻는 데에는 서툴다. 원인은 밝혀지지만 이유는 질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간극에서 달케는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질서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지만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일정한 정합성을 드러낸다. 그의 세계관에서 현실은 두 층위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감각과 수치로 포착되는 사실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이 인간의 삶과 의식에 요청하는 해석적 의미의 차원이다. 달케는 후자를 제거한 채 전자만을 다루는 태도가 인간을 점점 피로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세계는 점점 더 많이 설명되지만 삶은 점점 덜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않는 질서는 인간을 지배하는 초월적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질서이며 동일한 현실도 어떤 의식의 자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때 세계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장이다. 세계는 인간에게 정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질문을 멈추지 않도록 요구한다. 결국 달케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란 세상 어딘가에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나쳐온 질문의 흔적이다. 의미를 묻지 않는 태도 앞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은 곧 사실의 객관화와 바른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다.